기억력, 창의력 높아지고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게 식욕도 조절이 되고 암, 치매 예방되고 감기, 독감, 코로나 예방되고요. 심장마비, 당뇨병, 뇌졸중 위험도 줄여주고요. 행복감, 행복한 기분 올려주고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은 낮춰주는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러면 당장 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몸에 해롭지가 않아. 부작용이 없는 약이야. 이 약 여러분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수명도 늘려줘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날씬하게, 매력적이게, 똑똑하게, 병 안 걸리고 모두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약이 있어요. 진짜 이 아무리 비싸도 사고 싶지 않겠어요? 이 약이 뭘까요? 잠입니다. 잠, 수면.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책을 읽고 정말 좀 두꺼워요. 근데 드디어 다 읽었어요. 이걸 제가 사실 밀리의 서재로 다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두께인 책인지 몰랐어. 그리고 한 번 다 듣고 이거는 진짜 그냥 듣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각 잡고 읽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 읽었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자기계발 중독녀잖아요. 자기계발은 정말 끝이 없어요. 계속 책 읽는 거, 더 운동해서 몸 만드는 거, 더 만들고 싶어요. 이게 끝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뭐 미라클 모닝 더 일찍 일어나고 싶고. 왜냐면은 성취감이 사실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제 생각에 이 도파민은 그냥 우리가 왜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걸로 나오는 도파민이랑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 중독성은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더 많은 자기 개발을 정말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하잖아요. 유튜브 편집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안일도 하고 또 이제 뭐 아내로서 남편이랑 또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매일 산책 같이 하거든요. 그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줄일 수 있는 게 잠밖에 없더라고요. 하루에 막 7시간씩 자는 그 7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주 100시간씩 자기 개발하고 내 인생 핵심 가치에 맞는 거에 시간 쓰는 거를 제가 너무나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영상 보시면 24시간에 48시간으로 제가 쓰고 사는데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데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더 많아. 그래서 정말 잠을 줄이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건강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예전에 건강을 잃어봐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보면은 잠을 덜 자도 되게 쌩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몇 시간을 자는 게 나에게 가장 적정 수면량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매일매일 수면 시간 몇 시에 자는 게 가장 좋은지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를 내봤어요. 그래서 분석을 했어. 그랬더니 제가 적어도 7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지 솔직히 7시간 딱 자면은 낮에 반드시 졸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편집하면은 항상 너무 졸려. 그래서 낮에 깜빡 자버렸어.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일을 못해요. 집에 있으면 제대로 낮잠을 자버리니까. 근데 사실 그 이유는 밤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잠을 30분 이내로 자면 정말 좋아요. 근데 이게 밤잠을 충분히 자야지 낮잠을 30분 이내로 잘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적어도 7시간 반은 자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체력이 좋아지면 막 이렇게 6시간만 자도 되게 쌩쌩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제가 정말 6시간 잤는데 너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낮에 막 병든 닭처럼 막 조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진짜 체력이 정말 좋아져서 이렇게 됐구나. 되게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딱 이제 겨울 되면서 다시 막 이제 힘들더라고요. 이유 없이 막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잠을 좀 더 자봤더니 확실히 좋아지는 거야. 겨울에는 정말 적어도 7시간 반은 자야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수면을 좀 줄이고 싶다.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 잠에 대해서 나 좀 뭐라 그러지? 누가 좀 이렇게 딱 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 이만큼 자면 딱이야. 이렇게. 제가 찾은 건 7시간 반이었는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 완벽하게 내 마음에서 확신이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더 줄이고 싶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줄여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좀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수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이제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내가 지금 정말 궁금한 거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 수면이 저에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셔야지 제대로 재밌게 깊이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내 삶에 바로 정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책이 나에게 남는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책 비싸요. 이거 두꺼워서. 비쌌고 그리고 이거 읽는데 시간도 꽤 걸렸고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내 삶을 변화를 시켜줘야 그게 진짜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을 읽고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다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반드시 취해야 되더라고요. 여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수면, 그러니까 잠을 반드시 7시간에서 9시간은 반드시 자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면 실천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2번을 읽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잠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만큼 잠을 충분히 적어도 7시간에서 9시간 잠을 자줘야지 우리 뇌의 상태가 최상이 되거든요. 뭘 하든 우리 뇌의 상태가 최상이 되어서 해야지 제일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3시간을 붙잡고 있을 거를 우리가 충분히 잠만 잤어도 1시간 반 만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낫잖아요. 효율적이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날씬하고 다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이유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 나는 6시간 자도 되던데요? 이게 본인이 잠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인지를 못한대요. 우리 사람이. 내가 얼마나 잠이 부족한지에 대한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다 카페인 중독이잖아요. 커피로 계속 그걸 의존해서 사는 거야. 계속. 밤에 그리고 낮에는 당연히 졸리고 근데 또 카페인을 마시고 계속 악순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자가 진짜 이분 이게 사진이 있으셔요. 되게 잘생기신 것 같아. 자, 근데 이분이 되게 이게 내용도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원래 의사였는데 근데 수면에 대해서 너무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인데 과학자가 되셨어.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죠? 돈 많이 버는 의사만 되려고 하지 말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20년? 30년? 수면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TV에도 많이 출연을 하시고 왜냐면은 되게 대중이 좀 알아야 된다. 얼마나 수면이 중요한지. 요즘 막 이렇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뭐 멜라토닌 약도 복용을 하고 그리고 온갖 영양제들 먹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영양제 이런 것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병 안 걸리고 날씬하고 뭐 머리가 되게 똑똑하고 이런 것들 그게 약을 먹을 일이 아니라 그냥 잠만 많이 자면 된다니까. 잠만 충분히 자면 된다는 거를 이게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너무 익숙한 거라서 그게 해결 방법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지. 카페인이죠, 카페인. 정말 사실은 이제 카페인을 끊었는데 제가 근데 커피는 못 끊어서 정말 디카페인을 이제 부여잡고 아주 가끔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이거 보이세요? 이 사진?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거미줄 있잖아요. 이 거미줄 친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밑에 보세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사진들 있죠? 이게 마리아나 LSD. 그러니까 이게 다 마약이에요. 마약 먹고 거미줄 친 거미줄 상태인데요. 자, 먹고 거미줄을 친 이 거미의 상태보다 카페인을 먹고 카페인을 주입하고 친 거미줄 상태가 더 나빠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진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거미가 제 기능을 못 하게 해요. 다른 어떤 마약보다 카페인이. 진짜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이래 사람들이 6시간 정도 자면은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6시간만 자도 괜찮고 싶었었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7시간도 부족해. 연구 결과 몇 가지 빨리 알려드릴게요. 유럽에 25,000명
뭐 막 열 몇 명 뭐 이런 실험이 아니에요. 25,000명. 그리고 1년간 75,000명 여성을 연구한 그런 결과에서 7시간 이상 잔 사람보다 7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 암 발생률이 10%가 높대요. 40. 그리고 여러분 알죠? 그 암 세포가 생겼을 때 이거를 죽이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이거를 자연 살해 세포라 그러는데 이 세포를 단 하룻밤만 4시간을 자잖아요. 그러면 8시간을 꼬박 잔 사람에 비해서 자연 살해 좋은 세포가 무려 10%가 줄어든대요. 단 하룻밤 4시간 자도. 자야겠어요? 안 자야겠어요?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혈당 조절을 망쳐요.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고. 단 거, 탄수화물. 이게 살찌는 지름길이거든요. 얘네들을 먹고 싶은 욕구가 10에서 10%가 증가한대요. 자, 다이어트 하려고 식단만 하지 마시고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충분히. 근데 9시간 이상 자면 안 좋대요. 더 안 좋아요. 아니 진짜 이게 끝도 없어요. 여기 계속 나와요. 50만 명을 추적을 했는데 짧은 수면이 심장 동맥병을 50%나 증가를 시킨대요. 그리고 일본에 4,000명의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6시간 이내로 자는 거 있죠. 그렇게 수면을 할 경우에는 심장 정지 가능성이 400에서 500%가 높아진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밤샘 공부 이런 거 알죠? 그걸 하면은 장기 기억으로 가는 그 기억 능력이 10%가 저하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있죠. 공부할 때 6시간 이내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학습 회복되는 그 회복 혜택을 완전 덜 받는데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나서 기억 능력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특히 비렘 수면, 깊은 수면 있죠. 그 수면을 취할 때 더 많은 정보가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을 자는 동안 학습에 대해서 어떤 일이 2가지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는 어제의 기억, 그러니까 어제 학습한 거. 그게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요. 그 일이 일어나요. 잠을 자는 동안. 그리고 2번째로는 오늘 이제 새로 배울 거, 학습할 거. 그 새로 배울 것들을 위해서 단기 기억 저장 능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도 집중해서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건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제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진짜 6시간을 자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6시간만 10일 동안 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뇌 상태가요 4시간, 그러니까 밤 샌 사람 이 사람이랑 똑같대요. 그리고 매일 밤 딱 7시간 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인지 능력 수준이 4시간 잠을 안 잔 사람이랑 비슷하대요. 이게 문제는 7시간 자는 사람들, 그리고 6시간 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인지 능력 상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잠이 부족해서 이거에 대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30분만 더 잠을 자면 7시간 반만 자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래요. 결론은 맹목적으로 적게 자는 습관을 고집해서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죠. 뇌와 몸의 최상 상태 및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정신적 생리적으로 최적이 아닌 상태임을 모른 채 산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거죠. 근데 이제 잠을 진짜 조금만 자도 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희귀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벼락 맞을 확률의 12,000분의 1보다 낮대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나는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그러니까는 애들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잠을 자세요. 왜냐하면 수면이 부족하면 편도체가 60%가 활성화돼서 이제 감정 조절을 못해요. 그리고 충분히 수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전두피질이 편도체와 강하게 결부가 되어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적정 수면 시간을 딱 정해드릴게요. 일단 딱 7시간만 자면 안 된다고. 그죠? 그리고 솔직히 8시간 꽉 채워 자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눕자마자 잠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8시간을 만약에 꽉 채워 자려면은 9시간을 침대에 누워있는다. 적어도 8시간 반을 누워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물론 알코올, 카페인 이런 거 다 안 하면은 사실 제가 요즘 자면서 느낀 게 저 요즘 좀 빨리 잠들거든요. 카페인을 끊어서 그래요. 제가 잠을 깊이 잠의 질을 높여주는 그리고 충분히 많이 잘 수 있는 팁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영상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쨌든 제가 딱 적정 수면 시간 정해드리는 거 7시간
너무 적어요. 8시간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7시간 반을 자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한테 완전 적정 수면 시간이더라고요. 7시간 반을 자면은 딱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딱 누워있는 시간 7시간 반. 저 요즘 약간 10분 만에 잠들거든요. 신기하죠? 네,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